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서울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인재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물론 부의장님으로 지금 역임을 하고 계시지만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나뉘어 볼 수가 없어서 네. 그럼 지금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 지금 그 구로에서 만약에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좀 문제가 있을까요? 현안 문제가 좀 현안으로는 저희 궁동서부터 네. 온수, 항동으로 이어지는 신구로선이라는 국가 제4차 철도망 계획에 입안된 계획인데 지금 제2경인선과 신구로선을 잇는 민자사업의 제안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이제 국가 철도망 계획에 있던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떤 정책적 예산적 뒷받침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을 가장 현안 과제로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의장 그럼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추진 단계에 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가 제4차 철도망 계획에는 네. 신구로선이 목동서부터 시흥대학까지 노선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성 분석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대우 컨소시엄이라는 곳에서 제2경인선과 신구로선을 연결하면 사업성도 더 좋아지고 또 아무래도 정부의 재정 사업보다 민자 사업으로 진행하면 네. 사업 속도가 더 빠르지 않겠냐라는 예. 관점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정부에 제안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의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이 서울이 안고 있는 과제 중에서 좀 반드시 이뤄내고자 하는 수건 과제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강남북 균형 발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교통 측면에서 보면은 강남권이 내 집 앞에 5분 안에 모든 교통, 네. 지하철, 버스, 다양한 교통수단을 체감하는 어떤 생활권이라고 하면 네. 강북에서는 15분, 20분, 그러니까 지하철의 원거리 네. 또는 대중교통의 원거리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의 불편함들이 존재하고 그렇죠. 또 강남 위주의 발전으로 하다 보니까 강북 위주의 문화 또는 생활체육 그리고 거주 공간의 다양한 주거복지 기능들이 약화된 게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결정적인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전체적인 재정균형 차원에서 강북에 주도적인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도시계획적인 차원, 주거적인 기능, 그 다음에 문화적인 복지 기능들을 더 선도적으로 강북 지역에 더 추진하고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강남북의 균형 발전이 이야기는 좀 많은 분들이 하고 네. 계시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지금 투입되는 재정이 강남북이 좀 현저하게 차이가 있나요? 강남과 강북을 따지면 1차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가 25개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강북 지역의 재정 자립도 수준으로 강북과 비교하면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죠. 재정 자립도가 낮은 곳에는 사실 재정의 투자들을 서울시에서 더 많이 해주는 게 사실 맞다고 보고 또 강북에는 다양한 민간 자본들의 투자들도 많이 일어나지만 강북에는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견인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마중물 사업으로 서울시가 제도적인 예산 사업들을 먼저 진행을 해주고 예. 거기에 민간 자본들이 투자돼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들이 존재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전체 25개구를 봐서 강남과 강북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냐라는 문제보다는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재정 적자 네. 또는 재정 보조율이 작은 곳에 더 집중적인 서울시 예산 투자들을 해줘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게 저희 관점입니다. 부의장님께서 3선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총 12년째 네. 이제 역임을 하신 거고 네. 그럼 12년이라는 긴 시간이 서울시 의정 활동을 통해서 뭐 입법 활동, 조례 활동을 좀 하셨을 텐데 네. 좀 기억에 남는 어떤 성과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 제 스스로 이제 자부심을 느끼는 조례가 제가 초선 때 만들었던 조례인데요. 네. 그 당시 2014년도였는데 네. 국민들의 눈높이가 정치인들, 네.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선출직 정치인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세비를 받는다. 의정활동비를 받는다. 그래서 무노동 무임금 네. 이 원칙을 지켜져야 되는데 왜 정치인들은 그것을 안 지키느냐 선출직들은 왜 그걸 안 지키느냐라는 문제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 예를 들면 비리 혐의로 구속된 의원들이 있어도 어떻게 감옥에 가 있어도 의정활동비를 받냐 이런 그렇죠. 굉장히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도 해내지 못한 걸 우리 서울시의회가 2014년도에
제가 재정 조례를 추진을 하고 많은 동료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줘서 서울시에서는 비리 구속된 의원들에게는 의정활동비를 중지하고 나중에 이제 법의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 무혐의가 될 수가 있잖아요. 네네. 저희는 무죄 추정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의정활동비를 지급 정지한 상태에서 무죄 혐의로 다시 그분이 의정활동에 복직을 하면 소급해서 다시 적용해 주는 걸로 조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전국의 좋은 조례로 선정이 돼서 행안부에서 전국 17개 시도 그다음에 270여 개의 기초단체 의회에도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까지 해서 지금은 많은 지방의회에 의정활동비에 비리 구속된 의원에겐 지급을 중지한다라는 조례가 지금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그래도 이제 쭉 12년 동안 의정활동 하시면서 나를 뭐 부딪히는 일도 있으셨을 거고 이렇게 자부심 느끼는 일도 있으셨을 텐데 좀 나는 이런 정치를 하면서 이것만큼은 지키고 싶다라는 좀 핵심 가치나 부의장님만의 어떤 좌우명, 뭐 가치관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시민들의 삶을 가장 옆에서 챙겨주는 생활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 가장 의정활동의 소신이기도 하고 하고 싶은 가장 일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정치의 어떤 다양한 법률 제도로서 국민들에게 편익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시의 교통 문제,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까지 택시 또 우리 서울시가 자랑하고 있는 따릉이, 뭐 공유자전거 문제 이런 것들은 어린아이서부터 청소년, 어른들까지 다 일생생활에서 누려져야 될 복지거든요. 그런 복지적인 교통복지를 어떻게 주민들의 생활 편의적으로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까 이런 것들은 사실 생활정치로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야가 서로 싸우고 정쟁하고 또 정치적인 혼란 속에서 우리가 좌고우면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생활 속에서 주민들의 삶만 바라보면 사실 여야가 힘을 합쳐서 진행하고 추진하는 예산들 또 조례 개정들 많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의정활동비 지급 중지도 시민의 눈높이, 생활의 눈높이로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지금도 제가 12년 동안 삼선 활동을 하면서도 가장 하고 싶은 의정활동은 생활정치고 또 요즘엔 지역의 소상공인 또 골목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도 이제 오전에는 소상공인들과 간담회가 있어서 골목상권을 좀 함께 다녔는데 10개 중에 한 2-3개 정도는 공실로 비어있는 상가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7개에서 뭐 나머지 상인들도 2-3개 정도의 가게들은 일단 가게를 내놨다. 마지못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 10개 가게 중에 정상적인 운영할 수 있는 가게가 거의 없는 거예요. 이 골목 경제를 중앙 정치에서 해결할 수 없거든요. 가장 시민들에게 밀착해서 다가서서 아픔을 또 문제를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어쩔 수 없이 이제 현실적인 문제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서울시 의회는 민주당이 소수당인 상황이잖아요. 거의 한 7대3 정도의 비율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번 지금 11대죠. 11대 서울시 의회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다수당인 국민의힘에 부딪혀서 좀 좌절되거나 했던 뭐 입법도 있을 거고 조례도 있을 텐데 좀 견제해야 되는 소수당의 입장에서 아쉬웠던 부분이나 아니면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첫 번째로는 TBS 공영방송, 서울시가 가지고 있었던 교통방송이 지원을 통해서 공영적인 방송으로 서울 시민들에게 공익적 서비스, 교통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다수당인 국민의힘에서 지원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교통공사의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천만 서울시 그리고 생활 인구로 따지면 한 1,700, 1,800 일일 생활권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공영방송이 없다라는 거는 세계 글로벌 도시를 보더라도 이건 너무나 우리가 낯뜨거운 일이거든요. 그런 거를 어떤 정치적인 관점에서 한 방송인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전체의 서울시 교통방송을 폐지한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적 열세로 우리가 TBS 교통방송을 지켜내지 못했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었고 학생인권조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서울시의 사회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서비스원이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치매 환자를 돌보는 돌봄의 문제라든지 방문 요양 간호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민간에서 물론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중증 장애인이라든지 중증 치매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공공에서 행정에서 그분들에 대한 편익을 위한 서비스를 해주지 않으면 민간에서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네. 행정은 민간과 차별화될 수 있는 조금 더 어려운 것 또는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그분들이 더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공공의 역할이거든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서울사회서비스원도 폐지하고 뭐 이런 문제에서 사실 이것이 너무 정치적인 쟁점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인한 소수의 뭐 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저는 가장 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네. 이제 4개월 이후에 탄생하게 될 12대 서울시 의회에 대한 좀 부의장님께서 네. 그리는 네. 좀 모습이 있을까요? 어떤 시의회가 탄생했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게 좀 그리시는 바가 있다면. 지금 2025년을 네. 지나서 2026년도 새해가 됐잖아요. 예. 사실은 앞으로는 2050년을 바라보는 초석을 다지는 의회, 네. 그다음 서울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시대는 굉장히 급변하고 있고 이제 저출산, 고령화 시대는 이미 우리 사회에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다가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출산에서 고령화로 가는 문제에서 예산의 배분 계획을 또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시의회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서울시의 예산을 심의하고 또 감사하는 기능이고 서울시의 정책을 어떻게 분별 있게 정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행정을 감사하는 그런 역할이 예. 우리 서울시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에서 선제적인 예산 계획들을 다시 어떻게 계획하고 앞으로의 2050년의 중장기적 계획들을 어떻게 조례로 정책 예산 수반 사업들로 정리해 나갈 것인가라는 게 저는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강남북의 균형 발전입니다. 강남으로 쏠려 있는 다양한 경제, 문화, 교통에 대한 문제들을 강북적 접근으로 주도적 발전 계획들을 만들어야 된다. 네. 강북에 있는 많은 시민들의 생활적인 문제, 경제적인 골목 경제의 문제, 문화의 복지적인 문제들을 행정과 예산의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균형적 정책을 반드시 이뤄내는 26년도에 12일에 서울시의회가 돼야 된다라는 큰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